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질문이 있어요. 그 의원님 앞에 계시다고 해서 눈치 볼 거 없고 박정현 의원님이 좋아요, 정기현 의원님이 좋아요. 참. 저는 당연히 박정현 의원님이 좋습니다. 저는 정기현 의원님이 누구신지 잘 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꼭 넣어줘요. 나 진짜 몰랐어. 주인된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박정현의 머슴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머슴 박정현 의원이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 1주년에 즈음해서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대전 지역의 청년 정치에 대해서 대동강시의 박정현 의원님과 함께, 그리고 멋진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해도 돼요? 예, 하셔도 됩니다. 네. 막 광고하십시오 먼저. 네. 그 오늘 그 통과된 조례긴 한데 원래 이 제도가 있었는데 보니까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을 세무사라고 혹시 아세요? 마을 세무사. 네.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가 세금 대신 계산해 주시는 그런 건가요? 네,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개인도 네. 많지만 동네에서 작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렇죠. 홈택스를 있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 세무사를 늘 찾아가기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들고. 예,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마을 세무사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네. 마을 세무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과 연결해서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고 직접 찾아뵙고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오늘 박상숙 의원께서 조례로 아예 근거 규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대전에서 886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대덕구가 굉장히 좁네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네. 제대로 잘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세무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 잘 활용하십시오. 이 사실 홈택스를 우리가 신고한다고 해도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뭐 기준경비율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이제 잘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한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시고요. 대전 시민들의 머슴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머슴 박정현입니다. 근데 네, 잘 지내셨죠? 네, 머슴이 점점 얼굴에 막 기름기가 잘 흐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좋으신가 봐요.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회기도 있으시고. 네, 내년에 또 있고, 예, 지금 회기 중이고요. 내년 예. 재계약하셔야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우리 당은 당원 가입 붐업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어쨌든 경선을 하려면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 가입이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도 민주당은 당원 가입 많이 하잖아요. 뭐 아카데미도 많이 신청하고 다른 네. 정당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죽으려고 하던데요. 저희가 한 80명 정도 네. 예,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들 하고 계셔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잘해야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의원님 소식을 좀 이렇게 스캔하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네.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셔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다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예. 봤습니다. 네. 본회의가 남아 있긴 한데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여자 중학생 성폭력과 관련해서 자살한 사건도 있고 해서 네네. 그것과 지금 궤가 조금 맞았는데요. 원래 있는 조례인데 피해자 이게 그 폭력 방지도 되지만 피해 구제와 관련된 조례잖아요. 네네. 근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간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누가 피해자냐. 그래서 폭력을 실제 당한 피해자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족들도 사실은 피해자인 거죠. 그렇죠. 네, 친인척이나 가족들도 피해 대상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걸 신고한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트라우마에 네, 있을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규정을 정확하게 집어넣은 거하고. 그러니까 그 동안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서로 학생들의 그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반할 수 없었다, 막 이런 입장을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자로 규정을 딱 지워버리면은 네. 바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네, 있겠다, 뭐 네, 그런 네, 취지인 것 같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피해자의 규모를 확정시켜 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사자는 피해자로 생각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생각 안 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 당사자와 거의 비슷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케어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 대상을 좀 확정해서 획정한 거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여성 그 아동 연대라고 있어요. 안전연대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잘 가동되고 이런 사례들이 거기서 이제 좀 잘 논의돼서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개인이 풀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확정하자라는 취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여러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경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오히려 이게 무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뭐 그 학생을 뭐 했다는 얘기도 그래서 있고. 저는 참 우리 경찰들 뭐 열심히 뭐 하시는 건 알겠는데 특히 성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인권 감수성이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고 특히 여성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잖아요. 네.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굳이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의 보호해야 보호 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몇 세까지는 청소년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놓고 너 뭐 그 이를테면 그 돈 받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이게 성폭력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 청소년 특히 청소년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시각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요즘 어린애들 무서워요. 걔네들 꼬임에 가끔이 아니라 많죠. 네. 꼬임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이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섭잖아 요새 무서운 애들이 얼마나 많아. 의원님이 더 무서워요. 그렇지만 네. 걔네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넘어가는 성인들이 지금 문제인 거죠. 만약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게임은- 이 문제는 아니 근데 이 오해하실까봐 오해 이 안 합니다. 사건은 이 사건은 그런 문제는 네네네. 아니고요. 예. 그 게임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나는 안 꿰는데 상대방이 너 꿰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어린 청소년에 대해서 좀 너무 그 폭력적이다. 예, 어떤 사건이 나면 계속 이거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꾸 다루려고 하는 거가 있고 제가 안 그래도 사실 법 위의 인간인데. 예, 그렇죠. 그 월요일 날 그 저희 본회의 할 때 5분 발언을 해서 이 문제를 짚었는데요. 뭐 학교의 여러 가지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짚었지만 가장 핵심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 따로 있고 보호하지 말아야 될 청소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학교도 책임이고 뭐 사회가, 예, 사회 우리 사회가.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감수성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청소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청소년 무섭죠. 피해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가해 이야기도 있고 뭐 음주운전은 해서 사고를 내서 네. 뭐 누구를 죽이게 했다든지 아니면 폭행 관련한 얘기들도 있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그동안 이렇게 문제라든지 범죄가 그동안 없다가 최근 들어 급증한 것인가 아니면은 늘 있었던 건데 최근 들어 보도를 많이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네. 이유는 뭐냐면은 같은 맥락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적폐들이 아직도 도처에 깔려 있고 그런 네. 것들이 하나하나 공론의 장으로 와서 해결이 되는 건 분명한 건데 최근에 너무 그쪽으로 이제 화제가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보도에 관련한 지침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를 덮기 위해 서태지 이지아 이혼 사건을 뭐 내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물론은 BK가 슬슬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물론 그거 같지는 않겠지만은 반대로 갑자기 이제 의심이 확 생기네요. 반대로는 저쪽에서 그런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언론의 이제 보도 형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좀 아쉬움은 너무 선정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그런데 본질을 대한, 봐야 되는데 예, 중지를 모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좀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 야동이에요, 야동. 네. 며칠 전에 또 뭐 그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얘기 있었잖아요. 그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그 또 한 번 얘기하면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이 잘생겨서 성적 충동이 느껴서 문자로 사랑한다 수차례 보내고 상반신 나체를 보내서 꼬셔서 교실과 승용차 안에서 9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가 모든 뉴스였거든요. 네. 이건 야동 스토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위력을 이용해서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맞죠. 예, 뭐. 그런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사회가 그 성에 특히 성에 관련돼서는 갈 길이 좀 멀지 않았나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가해자하는 듯한 느낌? 아니, 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고요. 이번 그 중학교 여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잖아요. 네. 근데 학교가 그런 위험 징후를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좀 가슴 아픈 게 이게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지한 게 7월 21일이잖아요. 그날이 네.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있다가 월요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성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가 너무 이게 안일하게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방학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그럼 방학 동안에는 학교가 어떤 걸 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건 문제 제기해서 학교가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앞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또 우리 지역 문제고 해서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랑 이런 문제를 놓고 좀 토론도 해보고 싶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디 뭐 이번 사건도 좀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좋은 자극이란 말도 좀 표현이 그러네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해야 되겠죠. 예. 예, 반면교사 딱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서울 공정관광국제포럼을 다녀오셨다고. 네, 제가 공정관광에 관심이 네. 많아서 서울에서 마침 그게 있어서 예, 다녀왔습니다. 가서 뭐 참가를 하신 거예요? 구경만 하신 거예요? 구경했죠. 구경하셨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정관광 지원 조례를 네네. 만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국제적으로는 지금 공정관광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 간 김에 서울로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걸어봤습니다. 뭐 좋더군요. 옛날 살던 집도 다녀오셨어요? 거기는 못 갔어요. 거기는 안 가셨고. 네. 그런데 국제 포럼이니까 아무래도 옛날 살던 집이라고 이렇게 응.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무슨 집을 얘기하는 거 서울에서 살았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서대문 형무소는 아니고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네, 전생에 살았던 집. 그런데 국제 포럼이니까 이게 영어로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다 이거 주던데요, 통역. 네.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지금 영어 걱정이- 선생님이었다고 지금 무시하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심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여행자의 삶을 어떻게 같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아이씨 관광객도 안 아이씨. 오는데 관광객도 네. 안 오는데 뭘 벌써 걱정하나 그러지만 이게 서울도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북촌에서 문제가 생기고 네.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행 시민. 여행 시민. 예, 그냥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여행을 하지만 또 시민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소통하는 그런 여행 문화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공정관광도 점점점 이렇게 확산이 돼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네,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멋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청년이시죠, 네, 두 분 다. 예, 딱 액면가도 청년이신 것 같고요. 뭐 나이도 청년 같은데 30대죠, 30대? 두 분 다? 20대, 30대 이렇다고 20대요? 하시더라고요. 좋겠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50대 가만히 계시고요. 네. 네. 우선 김영진 혁신청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혁신청의 김영진입니다. 혁신청에 계신다고 해서 저는 그 혁신청이 뭐 혁신처? 세종시에 있는 저 혁신처는 들어본 청 언제 정부에 계시나? 승격했나 뭐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혁신청은 뭐 하는 곳인가요? 이번 달에 이제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그 지역에서 이제 각자 따로따로 공익 활동을 하고 있던 혹은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던 다양한 청년들이 협업하고 연대하는 차원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조금 더 주체로 나아가 보자 하는 이런 청년 커뮤니티이고요. 자발적으로 모인 거죠? 네, 그렇죠. 오, 그래서 대단한데. 그 지난 한 1년 정도 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파동 때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정치 사회 영역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꿀단지라는 청년 학습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학습 모임이 이번에 한 1년 정도 이어지다가 이번 9월부터 아예 청년 단체로 나아가 보자라고 해서 정식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회원은 혹시 몇 분 정도나 지금 참여를 하시나요? 지금 청년들만 하면 한 50명 정도 오. 있고요. 주로 이제 청년 사회적 기업가나 아니면 네. 사회적 기업 안에서 활동하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이제 저처럼 그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거나 청년 활동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직접 활동을 하진 않지만 이 영역 자체에 관심 있는 일반 청년들, 대학생분들도 자주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어요? 거기 회원 가입하려면은? 실제 나이가 청년이어야 됩니다. 그 실제 나이 청년이 아니 정치권 보면은 정신 연령이나 마음이 청년이면 안 돼? 안 됩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39살까지. 39세. 네네네. 청년이 보통 39세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의원님처럼 그 육체적인, 그 신체적인 나이는 육체적인. 네, 청년이 아닌데 이제 네. 청년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네. 이제 진짜 청년들이 좀 모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나이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저도 못 들어가겠네요. 준회원도 안 돼요? 준회원? 후원회원은 됩니다. 돈 내라? 네네, 후원회원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영진 그 국장님은 무슨
그 도박 없이 살고 싶당 뭐 이런 것도 하셨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 정당 이름인데요. 정당? 네, 그런 당도 그러니까 있어요? 가상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정당. 등록되어 있지 않은. 네. 문자당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건데요. 네네. 이제 특정 정치적인 이슈나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가상 정당인데요. 그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제 이번 대선 기간에 그 월평동에 이제 화상경마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화상경마장을 조금 더 이슈화시키고 대통령 공약으로 좀 넣어보자라고 해서 월평동 주민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왔지만 저희가 보통 이런 1인 시위를 하거나 어떤 화상경마장 폐쇄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주민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많이 활동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이런 월평동 그 화상경마장 문제가 지역의 마을 안에 도박장이 있는 문제니까 월평동 주민이 아니어도 이 문제에 공감하고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아닌데 우린 어떻게 도와야 되냐라고 해서 도울 국리를 찾다가 가상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당원이 서류상으로 한 160명 정도 오. 있고요. 네. 그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각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은 뭐 포토샵이나 이런 디자인을 하고, 또 영상을 잘 찍는 청년들은 영상을 찍고, 또 캠페인을 잘하는 친구들은 캠페인을 하는 식으로 각자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활동을 이제 했고요. 당원 명부 넘기지 마세요. 우리 박정현 의원님한테. 네, 저희 같은 당이 아니라서. 네, 저희 이제 그 당원 당규가 따로 있습니다. 당원 홈페이지에. 당규죠. 그래서 그 규칙에 이제 이 화상 경마장 폐쇄와 관련된 활동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저도 그 활동 하긴 했는데. 근데 당원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 쪽. 네. 그리고 또 다른 멋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분은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소개를 처음 받았을 때 이제 그 여인표 콜라보 에어 대표신데요. 저는 콜라텍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니 박정현 의원님이 미쳤냐 갑자기 왜 또 콜라텍 대표를 섭외를 해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환영합니다 여인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인표입니다. 콜라보예요. 지금 파일럿으로 있고요. 그 공동 대표로 이주연 대표가 이제 대표로 있습니다. 아 그 파일럿이라는 거는 뭐 조종사? 네, 지금 네. 안에서 대표가 이제 재무 회계나 이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이주연 대표한테 시켜놓고 원래 공동 대표가 어려운 있었는데 거는 나한테 시키고. 실세.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파일럿으로 나와서 밖에서 좀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좀 세게 나가자. 그래서 파일럿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콜라보 에어는 콜라텍은 아닐 테고 뭐 하는 곳이에요? 콜라텍을 했으면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 청년 창업가들 이제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공간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 이제 다양한 창업가들이 들어와서 뭐 서로 아이템도 공유하고 서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것도 협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아이템 같은 것들 이제 공유하면서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집단을 그러니까 유지하고 50여 분의 청년 창업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때로는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TF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서로 도움정보도 주고받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또 뭐 벼룩시장 이런 것도 하신다면서요? 근데 원래 시작을 그걸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원래 공간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 이제 전공 서적이 다 버려지잖아요. 다 이제 졸업하고 나면 요즘에는 전공 서적 잘 안 쓰는데 졸업 안 해도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버리는 네. 사람보다 안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제본 막 넘쳐나고 스프링 제본 뭐 이런 거. 그래서 전공 서적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절반 가격에 대신 팔아주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이제 기부를 하면 학교 내에서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전공 서적 가도록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도 이제 교수님들이 싫어하셨겠네요. 잘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뭐 학생들이 자기 전공 서적 요즘 비싸잖아요. 뭐 비싼 거는 뭐 돈 10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팔려고 나오면은 후배들이 나오니까 팔 수도 없고 차라리 그 전공 서적 주고 밥까지 사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금 그렇구나. 저희한테 전공 서적 많이 갖다 줘서 네. 처음에 공간 사업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저희가 다양한 아이템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가들을 많이 알게 돼서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 공간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아이템 다 받아주다 보니까
플리마켓도 진행하게 되고 뭐 강연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술도 많이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엮여서 지금 이런 코워킹 자리가 자연스럽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머릿속에서 이제 청년하고 실제 정치권 같은데 청년 가면은 거의 이제 아저씨들이잖아요. 그 만 45세 뭐 이렇게 하는 곳들 많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당 다녀왔었잖아요. 그 청년위원장 네. 토론회 진행하는데 다 만 44세, 45세니까 자식들이 청년뻘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실제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반갑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원님 왜 이 두 청년을 우리 방송에 소환하셨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청년 대전시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대청넷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이 두 분도 대청년 멤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 정책이 실제로 시가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 정말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른지도 함께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청년이 아닌 그런 분들이 어쨌든 청년 대표성을 갖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정말 청년들이 한번 내년 지방선거에 한번 출마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진 대표는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인도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청년들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도 함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두 분을 소환했다기보다는 모시고 왔죠. 네, 그래요. 김영진 대표님이 사무국장님이시죠? 네, 국장입니다. 네. 요즘에 방송하다 보니까 하도 위원장, 대표, 국장, 처장 하도 많아, 차장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김영진 국장님 출마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박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반 정도로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아직도 못했어요? 네. 빨리 해요. 근데 이제 나간다면은 이제 지역구에서 그 무소속 구의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안 나가거나 철이 없어. 무소속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굳이 무소속인 이유는? 도박당으로 가면 되잖아. 도박 업당이라고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박당이라고 하면은 도박을 장려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건 이제 도박 업당. 이렇게 줄여주시면 좋고요. 그 제가 이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중구 석교동에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쉐어하우스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례 동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층 주택을 좀 임대해가지고 청년들끼리 이제 임대료도 줄이고 지역살이도 고민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역에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지역 활동을 하진 못하지만 그곳에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기성 정치권,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은 이제 열심히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구의원들이나 이제 시의원 분들이 당의 입장과 혹은 이제 본인들의 이런 좀 여러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걸 사실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찼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공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지역구는 이제 대전 중구 가 선거구여가지고 구의원을 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3명이라면은 적어도 1명 정도는 온전히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1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석교동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안에서 나오든 아니면은 청년인 제가 나오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직접 출마이든 아니면은 지원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간에 뭐 가리지 않고 일단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 가족들도 그렇고 지역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가족들 안 말려요? 어머니는 그냥 해봐라 뭐. 해봐라. 제가 아직 28살이라 뭐 나가서 된통 당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인표 대표님은 출마 생각이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나왔어요 오늘 근데? 그러면은 청년 정치인데. 출마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왜 출마 생각이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현재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 아직 아는 바가 잘 없어서요. 이제 막 배워가고 있는 지금 사회 초년생, 정치 초년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초년생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관심은 있다는 얘기인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네, 대전 청년 네트워크 소통문과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대전에서 청년들한테 주는 어떤 정책 발의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의원님이나 혹은 앞에 이제 그 김영식 국장님도 정책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가 필요한 건지 청년들이 같이 뭉쳐서,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도 같이 뭉쳐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얘기를 더 논의를 해볼 수 있고, 그런 논제들을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해를 하고 있는 참이거든요. 그래서 출마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치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지방 정치가 이런 곳에서 청년들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발벗고 나설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제가 되게 견제하고 있어요. 우리 왜요? 지역구거든. 재미있어요? 그래 배워보니까 정치를? 재미있고요. 생각보다 힘든 부분은 좀 많은 것 같고. 경쟁 하셔야 될 만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경쟁은 아니죠. 경쟁이라니요. 그런데 우리 원래 박정현 의원님 특징이요. 싹부터 자르자 이러고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경쟁 붙여가지고. 싹을 틔우자 같이.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정치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치인들이 보통 우리 현실 정치하시는 박정현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내가 당선이 되면 뭐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서 그거를 실현해내는 경우들을 체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정치인들은 공약 이행률 몇 %에서 통계를 내지만은 그게 잘 공감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정치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치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 대표님 먼저 얘기해 보시죠. 여 파일럿님. 저는 TV로만 정치를 접하다가 TV에서는 무슨 연예인처럼 정치인들이 막 나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지역사회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대덕구 내에서도 그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 막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란 것이 굉장히 어렵고 뭐 포괄적이 넓고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담론적인 그런 정치 말고 지역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진짜 정치가 아닐까. 가족부터 시작된, 친구부터 시작된, 그리고 가까이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논의해볼 수 있는, 토론해볼 수 있는. 사실 정치란 것이 저도 좀 꺼림칙했던 게, 제가 뭘 한다고 함부로 뭐 그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전 전문가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시원이 만나서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여기서 시원이라 하면 저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아이고 엮였네. 자랑을 엮였네. 아이고. 말씀드리다 보면 조금 엮이는 느낌이 있긴 해요. 네. 네, 이제 가까이에서 들어서 바로바로 전달하면서.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네. 얼마큼 가까이 있었어요? 네. 가끔 네. 이제 여쭤보러 오시니까요. 그럼 저희도 이제 청년들이 집단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보거든요. 뭐 나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대덕구 청년들은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고, 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다가 하나둘씩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대덕구에서 뭐 정치적으로 뭐 해주는 게 있어? 뭐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뭘 할 수 있는데 뭐 혜택 받는 게 뭐 있었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조사하는 건 이제 대덕구 구청에서 그 대덕구 청년들한테 해주는 게 원래 뭐가 있었나? 근데 뭐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죠. 뭐 부르지도 않고 뭐 모임이 있어도 그냥 알아서 진행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있거든요. 뭐 우리도 대덕구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뭔가를 한번 요구해보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도 한번 뭉쳐서 한번 얘기해보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친구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근데 사실 창업가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는데 가끔 쉬는 타임으로 뭐 한두 시간씩 같이 얘기하다 보면 원래 10분만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뭐 얘기 나오면 1시간, 2시간 막 그만해 뭐 이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곤 하는데, 한 다음 주부터는 매주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모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요.
그렇게 됐을 부러움이 때 갑자기 지금 밀려와요. 정치에 대해서 아니, 천천히 그만해 이러는 거 아니야? 좀 가까워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는 이런 역할, 그리고 그런 힘을 이제 정치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항상 좀 그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이나 중구에서 계속 아쉬운 점들은 그런 시민들의 대안이나 이제 목소리를 너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먼저 좀 문제를 찾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슈를 점하면서 그 문제에 같이 공감하는 시민들을 같이 조직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좀 필요한데, 뭔가 이제 민원이 있다거나 제안을 먼저 누군가가 해줘야 거기에서 마치 선심 쓰듯이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좀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가 할 수 없는 것보다는 정치가 해선 안 되는 것으로 좀 반사적, 너무 지나친 반사적 대응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네. 예, 근데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각 계층이나 각 집단의 의견을 누군가가 대표해서 그걸 대신해서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거죠. 당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뭐 45세 막 이렇게 쭉 청년 하도 인원이 없으니까 네, 청년 그 나이를 이렇게 늘려놓고 했는데, 실제로 40세 이상만 돼도 청년의 감수성을 갖고 대변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쉽지 있는 않은 게 거예요. 아니라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대전이 그리고 청년 세대가 30%라는데 전체 인구 비중을 봤을 때 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거든요. 젊은 도시예요, 대전이. 자꾸 사람들이 뭐 고령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전체가 쭉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전은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 그 젊은 도시에 걸맞는 대표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내년에 좀 젊은 친구들이, 정말 청년 30대들이 한두 명이라도 지역에 출마해서 뭘로? 뭐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예. 대덕 아니면 구청장이 더 됐든, 구청장이 됐든, 대덕구청장이 됐든 여인표 대표님 저랑 붙으실 건가요? 네. 예, 그래서 들어오시면 또 많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진일보해 가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국민의 실질적 삶이 바뀌는 정책, 정치를 얘기한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근데 막상 이제 청년 두 분이 계시니까 실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청년 정치 필요하다, 청년 그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은 오늘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근데 막상 진입하려고 하면은 현실적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어떤 현실적 어려움들이 청년들한테 있을까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제가 네. 먼저 말했습니다. 네, 기다렸다. 네. 벼르고 조심했어. 왔어요. 주먹 풀고. 그런 거죠. 이제 청년의 역할과 그 발언권 혹은 의사결정권 같은 것들을 딱 규정하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좋은 의견이야. 근데 여기까지. 역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선을 결정해 놓는 거죠. 의견을 듣지만, 그리고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 역할 자체를 지나치게 작게 정해 놓는 거죠.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놀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대청net 위원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뭐 적극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계속 그 구조를 보면은 이미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토론을 하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죠. 그리고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사자들의 감수성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계속된 이제 청년 사업들의 좀 실패, 그리고 그 세대 담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이 너무 뚜렷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 팟캐스트 들었을 때 정기현 의원님도 이제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회가 사업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훨씬 더 넓게 폭넓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자기들 정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넓게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수당 정책이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하자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청년의회에서 청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청년수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제안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정책을 검토해가지고 나온 정책입니다. 근데 이번 그 희망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다 결정해놓고 거기에서 분과를 또 만들어서 그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뭐 일종의 구색 맞추기처럼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6,000명 모집 중에 1차가 뭐 1,700명 모집 이런 식으로 완전 망해버린 거죠. 네. 망했다고 얘기하시면 아니, 저희 방송 하나 하세요. 내가 하나 개설해 드릴게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 여인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청년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본질적으로 청년이란 단어는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지금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해달라라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대전 청년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부분은 이제 사실 감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한테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우리들끼리 한번 고민해 보자인데 좀 재밌었던 부분은 사실 그 청년 희망카드 빼고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치고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치고 들어온 것들은 이제 치고 들어온다는 게 뭐죠? 정확히? 문제가 있다. 뭐 그래서 저는 궁금했거든요.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얘기를 못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모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에서 좀 활동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뭘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는 많겠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안에서 고민하고 논의해보고 부딪힐 거 다 부딪혀 보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치는 대로 반응해보고 저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막 청년들이 뭔가를 알아가겠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 창업가들이 싸우는 거는 그 아이템이 아니라 기득권층이거든요. 기득권층이라고 하면 보통 멘토들 있잖아요. 그럼 와서 얘기를 해요. 뭐 애들이 이제 아이템을 막 들고 오면 뭐 창의적이죠. 근데 기득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안 돼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얘기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해봤으니까. 근데 아이템이 분명히 좀 달라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틀린 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건데 기득권층은 이걸 뺏기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기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 창업가들은 보통 싸우거든요. 왜 안 돼? 안 되는 거를 바꿔보면 되잖아. 그럼 안 되는 거를 얘기해줘. 근데 얘기를 안 해줘요. 명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제시를 못 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거는 자기가 갖고요. 취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초기라 좀 덜컹거리는 것이 아닐까. 대청내에서도 저도 어떤 위치를 갖기보다는 저는 위원장도 아니지만 그 위원회에서 그 모임할 때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제안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다 막 한 20명 위원장을 다 앉혀놓으면 사실 다들 잘 몰라요. 근데 다들 고민해 보는 거죠. 뭐 이건 어때? 뭐 저건 어때? 보통은 틀린 얘기들이 많죠. 뭐 틀리다기보다는 이제 좀 실상 잘 모르고 좀 덜 다듬어진? 네, 덜 다듬어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그건 내가 이런 사업을 해봤는데 뭐 그건 잘 안 돼.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좀 어렵다던데 뭐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좀 진행이 어렵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듬어져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과정 중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제 여 대표랑 여 파일럿. 여 파일럿. 네. 여 경쟁자? 네네. 네. 지난번에 만나서 청년 정책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청년 취업 희망카드가 실제 이제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학원비나 뭐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여 대표 얘기로는 여기서 쓸 수 있는 학원비는 영어 학원에 가는 거 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청년이 내가 그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마치 여가처럼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가는 청년들 중에 영어 성적이 아주 우수한 사람을 뽑는 기업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성이 없는 거죠. 실제 청년들한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확 풀면 좋겠다. 그냥 뭘 쓰든 간에. 그러니까. 예, 뭐 술을 한 잔 먹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 아니 예. 힘들다 보면 술도 한 잔 마실 네, 수 있는 거지. 도박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니 예. 힘들면은 여자친구하고 잠깐 이렇게 예, 그럴 수도 어디 있는 거고 가서 남자친구하고 그럴 수도 즐겁게 있는 놀 거고. 수도 있는 아니 그런 음. 거 하라고 사실 이거를 지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주기 무슨, 위한 예. 거지. 무슨 밥 좀 사 먹고 그리고 교통비 조금 쓰고 어디 그 학원 조금 가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청년들이 지치고 어려운 청년들이 국가나 지방 정부가 그 청년들을 힐링하는데 이걸 좀 써라. 그리고 여유가 없잖아요. 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영화 보기도 어렵고 하는데 가서 영화 보고 이런 거 좀 해라. 그럼요. 이런 걸로 오히려 가는 것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쉽지 않죠. 이미 전만 해도 이제 약간 노땅 그게 있어서 약간요? 예. 아, 네, 이 정도면 네. 괜찮잖아. 네. 아,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자주 만나니까 청년들을 자주 만나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래 뭔가 규정해서 쓰도록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저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을 정말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가가 들어와서 그 감수성을 갖고 일하는 것이 지금 혹시 굉장히 중요하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그 대전 시당에서 네. 뭐 청년 인재 영입 위원장 뭐 이런 거 맡으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네. 게 없는데 그거를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할까 봐요. 아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예, 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최근 언론 그러니까 중앙 언론도 그렇고 네. 그 지금 대전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서울도 비슷한 걸 하잖아요. 지금 청년 네네. 수당 비슷한 걸 하는데 이게 청년들이 마치 굉장히 부정 사용을 많이 하는 것처럼 확대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도 지금 1322명 중에 이게 부정 사용자로 걸린 사람들이 4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하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친구들도 있는 거지. 그리고 문을 좀 열어주면은 더 네, 줄어들겠죠. 예. 근데 이거를 시작 단계인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믿어주고 그리고 실제 사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게 지금 중요하다. 기왕 줄 거면 시원하게 주고 그렇죠. 그래 예. 주면서도 우리 밥 사주면서도 이게 내가 샀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거는 네. 뭐 얼마나 쪼잔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 본인들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학번들 그러니까 뭐 의원님 포함이시겠죠. 졸업하시면 웬만하면 취직 다 되셨잖아요. 그냥 저희 때는 그때는, 됐어요. 예. 예. 그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그때도 좀 어려웠지만 남학생들은 아무리 지방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뭐 아주 뭐 대기업 아니면 대충 골라서 웬만하면은 갈 수 있었어요. 취직됐고 네.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리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사람을 안 뽑잖아. 그러한 세상을 기성세대들이 물려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청년들한테. 네. 그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이것만 써야 되고 그거 니들은 막 그 배가 불러서 그래 옛날에 배가 안 고파와서 몰라 이런 얘기하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두 자로 딱 주면 꼰대입니다. 꼰대. 예. 그래서 우리 두 분 오늘 오신 그 두 분 청년분들 같은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더 많은 목소리 내주고 내년에 또 선거 있잖아요. 선거 때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시면은 그 머슴님들께서는 그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머슴은 주인이 부리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주인들이 어떻게 이게 머슴을 잘 부리고 뭘 시킬 건지를 잘 고민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오늘 그 의원님 덕분에 우리 네 사람의 평균 연령이 그 의원님 덕분에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근데 멋진 청년분들하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들 하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우리 먼저 여 파일럿님, 네.
뭐 시간은 얼마나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예, 저희 다음 주에 콜라보웨어에서 그 대전 창업 정책 연구 포럼을 하나 열려고 해요. 조금 난해한 얘기긴 한데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초기 대전 청년 창업가들도 사실 1년 차에선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도 없고 근데 창업가는 그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을 창업을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지원을 받았다. 그럼 사실 이거 인건비 면목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생활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걸렸다. 토해내야 되죠. 그러면은 전액 환수죠. 그럼 사실은 그렇게 냅두니까 애들이 뭐를 하냐면 무슨 짓을 하냐면 대출을 받아요. 그럼 대출 받긴 되게 쉽거든요. 그럼 애들이 뭐 한 5천만 원, 뭐 많게는 1억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럼 굉장히 무시무시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말리고 있는데 그래도 애들이 선택권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창업가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약간 꿈만 보고 뭐 1억 받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돈 벌겠지. 근데 창업하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기본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알바도 못하는 상태에서 몰리지 않도록 기본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희망카드 지원에서 이제 이런 대학생들 창업한 대학생들이 사실 밀려나 있는데 그 1년 이내에 초기 청년 창업가 그리고 연매출 2천만 원 이내 창업가는 실상 거의 백수라고 봐도 무관한데 대전시에서 주는 그 청년 지원에 대해서 이 친구들도 속해 있을만 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다음 주 수요일 날에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한번 참석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꼭 가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진 국장님. 네, 그 청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과소대표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거나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원체 적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 청년 정치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고민은 청년들이 이 지역 대전이라는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나 관점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 희망카드를 고민하는 경우에도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할 때 이 자리 조금 있는 자리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라, 각자 개별적으로 능력을 키워라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의 조성을 같이 해야 되고요. 지역에서 환경 문제들이 사실 청년 문제하고 되게 매칭이 안 되는데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려면은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환경적으로도 계속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육아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게 만드는 패러다임으로 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영역에서 좀 청년들이 이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점의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청년들이 직접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있으면 많이 불러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자주 뵙기를 저도 희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의원님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방송이 네. 엔딩 하실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엔딩 멘트 하시죠. 네, 이제 그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사실은 자기 정리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겨울보다는 준비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러 선거도 있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는데요. 그 기획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그 의견을 내서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가 회기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엔딩 멘트입니다. 네, 9월 말까지 끝나는데요. 많은 의견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슴으로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인터넷 TV 방송이죠. IMTV에서 마련한 두 번째 프로젝트
내 친구의 당은 어디인가 그 예고편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정의당 김윤기 위원장과 국민의당 김세한 위원장이 바른정당 조끼를 입고 바른정당 주인 찾기 행사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e shall be back.